취업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어떤 꿈, 인생의 목표를 실현해가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꿈입니다. 예. 그래서 취업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지, 그 회사를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가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인사 담당 임원이 알려주는 일관성 있는 면접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임호근입니다. 뭐 한국의 현실을 보면 뭐 꿈이 없다, 직업과 적성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직업을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다, 직업이 불만족스럽다, 전공을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힘든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하죠. 예. 근데 기업도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8월 달에 그 휴가철 말미에 그 인력 관리 쪽에서 각 그 사업부로 내년도 사업 계획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 운영 계획을 보내세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전사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채용 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예, 확정을 하고 9월 초부터 그룹이나 또는 각사 차원의 그 채용 활동을 들어갑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그 채용 TF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이나 각사 인력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PT라든지 집단 토의 이런 부분들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내고 그에 필요한 답, 그런 부분을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참여한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면접위원으로도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면접 준비가 들어가면서 이쪽에서는 채용 활동이 이루어지고, 채용 활동이 끝나면 9월 중 하순에 이제 서류 지원하고 서류 마감하고 서류 평가해서 이제 서류 지원 합격자를 발표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자기소개서 진짜 봅니까?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는 그 솔직히 하면 7, 8년 전에는 학교, 전공, 뭐 학점, 그다음에 영어, 자격증 이런 거를 점수화해 가지고 그냥 서류 지원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크게 안 받고요. 근데 요즘은 거의 다 봅니다. 요즘은 뭐 이제 스펙 이런 부분들보다는 자기소개서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그게 보통 50점이 넘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 그 다음에 뭐 전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무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보통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이렇게 빈칸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웠다든지, 그 다음에 필수 기재사항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지원 분야나 회사 이런 거 오류 나는 경우 이런 부분들 걸러내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데이터라는 쪽에 이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걸 해서 한 30% 정도는 걸러내고 나머지 한 60%에서 70% 정도 자기소개서는 실제로 저희는 인사 담당자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지원하면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자기소개서를 들고 인사 담당자 임원 3명에서 5명이 콘도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자기소개서만 크로스 체크해서 실제로 다 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보면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에요. 3사람이 크로스 체크해서 다 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사람들은 이틀 동안에 600개, 700개를 봅니다. 근데 한 번 보는데
1분 걸리면 10시간이고요. 2분 걸리면 20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는데 비슷비슷한 말 막 있었으면 그냥 보통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재밌고 신선하고 이런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은 뭐 어떤 회사, 어떤 분야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업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어떤 꿈, 인생의 목표를 실현해가는 어떤 과정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출발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해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 꿈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브라운은 어떤 가치 중심적 접근 모델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면 타겟 선정을 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그 미래 유망 분야 전문가로서 성장 가능성을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업보다는 지원 분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자리의 변화가 있을 때도 계속해서 유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쌓으면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이 분야인가가 중요하지. 회사는 사실 뭐 가서 1년, 2년 만에 그만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선택보다는 직무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선택할 때 보통 네 가지 정도를 봅니다. 가치관 경영을 하는 기업인가, 그 다음에 재무적 측면에서 성장성과 건전성이 있는가. 뭐 제가 그 몇몇 이렇게 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컨설팅 해보면 너 왜 이 회사 지원했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성장성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사업을 확장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20% 성장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장성, 건전성 다 같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진 기업인가. 그래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어떤 핵심 역량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 봐야 되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기업 문화가 건강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로 피해야 될 기업은 기업 문화가 병들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오너 경영에 폐단이 많은 회사, 그래서 비빔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런 회사 많습니다.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 부하들부터 존경받고 역량이 뛰어나고 성과가 좋아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팀장, 임원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사장, 오너한테 막 비벼서 잘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진하는 회사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회사.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수부대 출신이 많은 회사.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요직에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암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 이런 회사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가 거의 뭐 이 연상무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래서 모든 언로가 차단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뭐 북한의 그 뭐 사모 그 감시제 비슷한 이런 거 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회사들 좀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별, 뭐 학력이라든지 지역 뭐 이런 부분들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어떤 경력 관리에 도움이 안 되는 회사. 월급이 작아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뭐 3년, 5년 근무했을 때 내가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런 경력들이 아주 유효한 그런 쪽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걸 미친다 그러면 저는 월급은 좀 적어도 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경력 관리, 궁극적인 경력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 도움이 되는가 하는 쪽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근로 조건, 뭐 연봉, 복리후생, 야근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봉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야근은 대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기업을 선택할 때 전형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뭐 필기 전형할 때 그 이 인성, 적성, 영어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추라이를 해야 되고요. 나는 뭐 필기는 뭐 젬병이야 그러면 피해야 됩니다. 예. 거기 가서 뭐 계속 붙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고 서류냐 면접이냐 필기냐 이런 쪽에 전형하는 회사들을 잘 보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견기업에서도 뭐 이렇게 서류 면접으로 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이 필기 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선택을 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인데 이제 어떤 직무를 선택하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회사 들어가서 인사 갔다 재무 갔다 마케팅 갔다 뭐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가면 전문성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 시대에서는 어떤 그 이 직무 자체가 그 이 나에게 보람을 주고 경력을 쌓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유망한 분야인가 그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A 회사 들어갔는데 총무에서 3년 하다가 이게 아닌가 비해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회사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또 영업 관리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게 아닌가 비해서 나와가지고 했을 경우에 뭐 7년 8년 지났는데 뭐 했냐 보면은 주특기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심도 있게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가서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경력 관리를 쌓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어떤 직무를 선택하신가? 이 부분은 뭐 제가 그 이 인력 요거 있으면서 일반적인 회사의 모든 회사에 있는 펑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의를 내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인재상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 인재상 많이 들었죠. 근데 도대체 인재상이란 무엇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회사는 그 사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미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갖다가 역량 체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거를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요. 그런 핵심 역량을 갖다가 그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런 핵심 역량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정신적 요건, 능력, 자질, 태도 이런 걸 총합을 핵심 가치로 설정을 하고 그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인재상으로 설정을 해서 보통 채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합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재상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도전 정신이 뛰어난 회사, 뭐 패기가 있는 인재, 뭐 인재 많죠.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2013년도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거 보면 뭐 도전 정신, 주인의식, 책임감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가 거의 그 이 인재상으로 많이 나왔고요. 작년도 잡코리아에서 본 거 보면 성실성, 책임감, 뭐 열정, 뭐 고객 지향성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회사 지원하고 했을 때 인재상 이렇게 보죠. 그러면 크게 뭐 이렇게 색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열정, 도전정신, 책임감, 주인의식, 뭐 창의성, 팀워크, 고객 지향, 리더십, 소통. 아마 이게 한 8개 정도, 뭐 9개 정도의 키워드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당신이 도전정신이 있느냐, 주인의식이 있느냐,
창의성이 있느냐 이런 쪽을 물어보고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자기 경험 사례를 뭐 이런 거 알죠? 스타 기법으로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된다. 근데 이거 DB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인재상 이런 거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나오면 그 DB에서 꺼내서 그 회사에 맞는 쪽으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재상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부분은 뭐 얼마 전에 이 신문에 나온 게 그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평가를 했는데 평균이 뭐 61점 얼마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5점 만점에 잘 썼다가 한 32%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결론은 뭐냐? 뭐 학원에서 배운 대로 뭐 2갈씩 쓰고 뭐 소제목 쓰고 스타 기법으로 정리해서 했다. 그러면 서류 전형에 통과가 되느냐? 예.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32%가 잘 썼다고 하니까 그럼 잘 쓰면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서류 전형 통과는 15에서 20%입니다. 근데 인사 담당자들이 평가했을 때 30% 넘는 사람들이 잘 썼다고 했기 때문에 그 15% 2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잘 썼다 가지고는 안 되고 매우 잘 썼다로 들어가야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됩니다. 예. 뭐 본인의 성장 과정을 적어라, 성격의 장단점을 적어라, 뭐 그 좌우명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지원 동기,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이 직무회를 왜 지원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 활동, 학교 사회생활 이런 쪽에서 아까 나오죠. 7가지, 8가지 도전 정신, 열정, 뭐 책임감, 창의력 이런 걸 발휘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적어라. 면접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요즘 실패 사례 적어라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적어라. 요게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에 나오는 크게 보면 4가지의 카테고리인데요. 면접도 구조화된 면접에서 보면 요 질문이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채용이라는 게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뽑는 거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자기소개에서 당신이 한번 글로서 증명해 봐라. 네가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지. 이런 거를 글로서 요구하는 게 자기소개서고요. 면접은 대화로서 네가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인재상에 근거해서 자기소개서 면접은 글이냐 대화냐 이런 쪽의 차이가 있지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프로세스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그 관심 분야가 있고 나 이런 분야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채용 공고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보죠. 딱 나오면 그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그 자격 요건이 나오죠. 그럼 내가 그걸 미트하고 있으면 이 회사 지원 한번 해봐야지 해서 회사에 관한 정보를 모읍니다. 또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전자공시판에 그 사업 보고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뭐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미션, 비전, 뭐 인재상 핵심 가치가 어떻고 저떻고 나 있고 창업 정신이 어떻고 CEO 메시지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쭉 보고 이 회사가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걸 중요하고 있는지를 갖다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보고서 보면 업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제약 업종이냐, 통신 업종이냐, 금융이냐, 뭐 이런 쪽 나오면 그런 쪽에 업종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 보고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수집해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나오는 항목을 보고 적으라 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한편으로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 맞물린 부분은 나의 인생 맵 그리기에서 경험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해서 DB로 해놓은 거 있죠.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떤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역량에 맞추어서 그 기업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보완해서 제출하는 이런 쪽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이 부분은 뭐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그 투괄식으로 써라.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육하 원칙에 대해서 써라. 그 다음에 소제목을 써라.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키워드 하나 내지 두 개를 써라. 구체적 사례를 위해서 숫자를 적극 활용해라.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기술해라.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경험으로는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이쪽 페이지, 저쪽 페이지 다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해외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렇게 털린 정보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매력적인 자기소개서인데요. 예.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냥 잘 썼다 가지고는 서류 전형에 통과 못합니다. 예.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아주 잘 썼다는 게 뭐냐? 여기 나오는 한 7가지 정도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성장 과정 이런 거 적으면 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보고 성실함과 책임감을 배웠어요. 뭐 이런 거 있고 제가 컨설팅을 좀 이렇게 몇 분을 해줬는데 제가 본 단점 적으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3대 단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게 거의 한 40%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습니까? 일을 너무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니까 일이 지연되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중요한 사항만 체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일을 너무 꼼꼼히 하다 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정표를 활용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결단력을 키우고 있어요. 뭐. 그래서 3대 단점이 거의 한 40% 정도 나오더라고요.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도 이렇게 있지만 면접 볼 때 단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앞쪽에서 나온 사람이 저는 일을 너무 꼼꼼히 해서 일이 지연돼서 뭐 일정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단점 이야기해 보니까 저는 너무 일을 꼼꼼히 해서 일정표를 활용했어. 이러면 이제 면접위원들이 뭐야 이거. 네, 하죠. 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 네. 그래서 보고 평범하고 남이 이 비슷한 어떤 뭐 장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600개, 700개를 보면 딱 봅니다. 보면은 이거 또 이 얘기야. 보통 또 이야기야. 보통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류 전형 통과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힘들지만 신선하고 재미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별화된 자기 이야기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소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소재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비유로 접근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재라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렇죠. 공모전을 하면서 근성과 협업심을 키웠어요. 해외 연수 갈 때 낯선 곳에서 적응력을 키웠어요.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적지 말고 좀 색다른 내용으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신선한 이런 부분을 좀 적어서 어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원 분야가 재무 지원해놓고 마케팅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뭔가 왜냐 딴 회사 마케팅 지원해놓고 그 내용 가지고 이쪽에서 그냥 또 쓴 겁니다.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더라도 3일에 하나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면접 트렌드, 구조화된 면접. 옛날에는 단편적인 면접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재상에 근거해서 구조화된 면접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압박 면접 이런 것도 이 구조화된 면접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전형 다양화 해서 많죠. 합숙 면접,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합숙 운점이 많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1박 2일짜리 면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등산 사우나 면접, 식사 면접하고 술 면접 있습니다.
상무님, 저기 뭐야, 술을 저는 한 4-5병은 먹는데 술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4-5병 먹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 이야기 여자가 그런 그 묻는 거 경우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병은 몇 병 먹는가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업무가 이 업무인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이 술 이런 부분들은 고객을 위해서 마실 수 있는 이런 쪽의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지 뭐 그 많이 마시는 것을 자랑하듯이는 결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면접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특성이 이 어떤 직무 수행 역량을 파악하는 면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면접의 뭐 종류는 아시죠? 뭐 인성 역량 면접, 토론 면접,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 면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인성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은 3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이력서 쭉 보고 아 이거 좀 특이 사항이 있네 하면 그런 부분 한번 물어봐야지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력 쪽에서 어떤 인재상에 근거해서 구조화된 질문 여기 하나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면접위원이 별도로 자기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꼭 준비를 합니다. 왜? 뭐 그 워낙 그 준비를 많이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질문 가지고 하면은 다 미리 준비한 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묻죠. 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3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돈이 100억이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친구가 아들이 가고 싶은 그 회사에 임원으로 있고 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준비가 안 되는 질문 그런 것들 나름대로 막 짱구를 굴려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톡톡 묻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렇게 잘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버벅버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력서를 보고 나오는 그 질문들은 이렇습니다. 뭐 학력상 재수한 거 가지고 요즘은 안 묻습니다. 삼수했으면 어때요? 삼수하니까 어때요? 좀 도움이 되었어요? 뭐 이런 쪽의 뉘앙서 질문 나올 수 있고요. 전공, 왜 이 전공 택했어요? 왜 복수 전공했어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학점 낮은데 왜 공부 안 했어요?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대학원 진학 많이 하는데요. 뭐 취업이 안 돼서 도피행 진학 아니에요? 뭐 이런 의도로 또 묻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교 사회생활, 공백 기간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묻는 경우도 있고 회사 관련해서는 뭐 그 지원한 원년 분야를 지원한 이유, 뭐 그다음에 어느 수준의 연봉이면 만족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원 동기는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느냐 이 2가지인데요. 그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그 업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회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다 그러면 제약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그 중에서도 자기가 지원한 회사는 제약회사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쪽에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매력을 느껴서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직무를 지원했냐 그러면 네, 이 직무는 뭐뭐뭐를 하는 직무입니다. 그다음에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로 한데 저는 그러한 역량을 이러이러한 것을 통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데 제가 제일 적격한 사람입니다. 이런 쪽으로 어필하는 쪽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뭐 영업직 준비하는데 왜 영업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외향적이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달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직이 저한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면접관에 질문 들어갑니다. 목표 없이 일하는 부서도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회사 영업에는 좀 내성적이고 그 조용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치를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대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나 이런 걸 할 때는 단편적인 거 하면 안 됩니다. 컨설팅 해주는데 총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총무했냐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백화점에 있었는데요. 차량 관리 업무를 했는데
소장님이 차량 관리를 잘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무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총무에도 차량 관리 말고 다른 거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사무실 관리요. 또 모릅니다. 네, 총무는 뭐요? 보안, 통신, 뭐 자산, 행사, 복리후생 많습니다. 서무, 소모품. 네. 그런 차량 관리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쪽의 내용을 가지고 지원 동기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경험. 이거 부분은 뭐 아까 이야기했죠. 뭐 이 도전 정신, 열정, 책임감 이런 부분들. 아까 그 인재상에 나온 어떤 키워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어떤 경험한 내용들을 스타 기법으로 정리를 쭉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입사 포부는 보통 뭐 해당 분야에 보통은 그럽니다. 뭐 10년 후에 저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나 아니면 뭐 미래에 이 회사가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분야의 그 근무를 통해서 이익을 담당해서 뭐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어떤 자신의 모습 뭐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거를 이 회사에서 한번 실현을 해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도 좋죠. 네, 그런 부분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다 하면 통상 세 구간이나 두 구간 이런 쪽을 통해서 초기에는 조직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배우는 노력 자세, 태도 중심이고 중기 이후에는 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을 쌓는 이런 쪽의 활동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질문 있어요? 했을 때 결론은 뭐냐? 네. 질문의 경우 좋은 질문에도 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그랬는데 손 들고 예 질문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입사원으로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생각 안 했어요. 굉장히 골 아픕니다. 짜증납니다. 예. 예. 질문 좋죠. 아주 건설적이고 그렇지만 짜증납니다. 예. 그런 질문 리스크합니다. 저는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도 그냥 자기의 어떤 그 입사에 대한 열정,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피력하는 걸로 마무리하라고 그럽니다. 예. 질문 안 하고 자기 PR 내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면접 시 답변 요령, 예. 같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젊은이들 사용하는 줄임말, 신조어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예. 대답은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적당한 속도로 씩씩하게 이야기한다. 의외로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카더라 쪽에서 외워서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외우라고 그럽니다. 예. 왜? 그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 생각해 갔는데 앞에서 돌발 상황 쫙 나오면 머리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자기소개 해봐라 그랬는데 그 앞에 친구 바로 옆에 친구가 일어나서 갑자기 노래 부르면서 자기소개했어요. 당황스러워가지고 머리가 백지입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뭐 키워드 3개 머리 놓고 뭐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한 개밖에 이야기 못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우라 그럽니다. 대신에 국어책 읽듯이 줄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는 외우도 표시가 안 나게 해야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면접위원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건 내 말에 관심이 없는가?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임원들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이메일 뭐 이게 톡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거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나는 내 말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렇게 활용하는 쪽인데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이런 포트폴리오 가져가도 별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먹히는 많은데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혹시 활용할 경우에도 어떤 그 회사 이런 쪽을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자, PT 면접 는 보통 나오는 형태가 두 가지도 문제 해결 의사결정인데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것보다는 저는 기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많이 가르치는 교육이 문제 해결 기법, 의사결정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해라.
그다음에 문제점에 따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핵심 원인이 뭔지 그걸 밝혀내고 그 핵심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실시의 용이성이라든지 비용, 시간, 일정 이런 거를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해결책을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PT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좀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 면접 뭐 이 부분은 잘 아시죠? 토론은 성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성적으로 주장하고 교환해서 합리적으로 결론을 통합하는 과정이 토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사회를 자발적으로 해서 보라 그랬는데 사회자가 막 나대다가 막 나중에 막 엉망으로 사회를 봐가지고 그 팀 전체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구원투수로 나와가지고 잘 또 정리를 하면 또 그 알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16년도 세대별 직장 고민입니다. 20대 들어갈 직장이 없다. 30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40대 직장 다닐 일이 며칠 안 남았다. 50대 아직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인 것 같고요. 뭐 취업적인 성공적인 취업 활동, 자기 자신을 기업에 파는 건데 제일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몇 번 떨어졌다 해서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 자기의 자존심, 그다음에 이 자존감 이런 걸 항상 살리고 자기를 고귀하게 생각해라. 내가 중심이지 회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거지 그 회사를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더라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가라.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 날씨도 흐려운데 먼 길 여기까지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힘들게 오셔서 이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거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